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말씀드리기도 부끄럽고 화가 나는 일인데요. 혹시나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실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제 실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 58세 전업주부이고요.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자녀는 둘이 있고 큰 아이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 아이는 대학생이에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저와 제 절친한 친구 미영인데요. 미영이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40년을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정말 친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어요. 서로 결혼할 때도 들러리를 서주고 아이들 낳을 때도 병원에 달려가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미영이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장례식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이후로도 계속 챙겨주고 자주 만나고 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시작된 운명의 만남. 작년 가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집에만 있어서 이런 모임에 잘 나가지 않는 편인데 미영이가 언니 이번엔 꼭 가야 해. 오랜만에 추억도 되살리고 좋잖아라고 하면서 계속 권하더라고요. 남편도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면서 용돈까지 넉넉히 챙겨줬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창회 당일 호텔 연회장에 갔는데 정말 많은 동창들이 모였더라고요. 4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니까 다들 많이 늙었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미영이를 만났는데 그날따라 유독 밝아 보이고 예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언니, 오늘 특별한 날이야. 너도 좋은 추억 만들어가. 라고 하면서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미영이가 제 팔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한 남자 앞에 저를 세웠어요. 처음엔 누구인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제 첫사랑이었던 준호더라고요. 야, 너희 둘 고등학교 때 얼마나 알콩달콩했는데? 지금 다시 만나니까 어때? 미영이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소개해줬어요. 준호는 여전히 잘생겼더라고요. 나이는 들었지만 관리를 잘한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 생각이 나는군요. 준호가 이렇게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순간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 쫙 떠오르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영이가 옆에서 너희 둘 앉아서 옛날 얘기해봐. 나는 다른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라고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단순하게 옛 친구를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준호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전 부인이 키우고 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죠. 별일 없이라고 하면서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카톡방의 시작.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와서도 계속 준호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순수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왜 헤어졌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며칠 후에 미영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언니 어때? 준호 오빠 만나니까 어떻더라? 그냥 옛날 생각이 나더라. 그러게. 나도 너희 둘 보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나더라. 그때 얼마나 잘 어울렸는데. 그러더니 미영이가 갑자기 3명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방 제목이 40년 만에 재회였나 그랬어요. 미영 우리 셋이서 가끔 안부 물어보자.
준호 오빠도 혼자 사니까 심심할 텐데.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안부 인사였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자녀들은 잘 있죠?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미영이가 묘한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영 언니, 남편분은 요즘도 야근 많이 해? 요즘 회사 일이 많대. 미영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겠네. 심심하지 않아? 준호, 저도 요즘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네요, 미영. 그럼 너희 둘이서 가끔 커피라도 마시면서 옛날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저와 준호를 엮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미영이가 그냥 친구 사이를 돈독하게 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미영이가 외로워서 친구들끼리라도 자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개인적인 연락의 시작.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준호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준호 고등학교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도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죠. 준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헤어진 건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저 대학교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진 거 아닌가요? 준호, 그때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이런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남편과는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대화도 별로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저는 집안일만 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준호,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하신가요? 저 글쎄요.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준호, 저도 이혼하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거든요. 미영이의 적극적인 중재. 미영이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했어요. 미영 언니, 내일 시간 있어? 저 왜? 미영. 준호 오빠랑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요즘 좋은 영화 많다며? 저 셋이서? 미영, 응. 오랜만에 같이 나가자. 그런데 막상 약속 시간이 되면 미영이가 갑자기 일이 생겼어. 너희 둘이 가. 라고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큰 의심 없이 준호와 둘이 만났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 준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계속 당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는지, 남편이 얼마나 당신한테 무관심한지. 미영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영이한테 남편 불만을 그렇게 많이 털어놨나? 물론 가끔씩 우리 남편이 너무 무뚝뚝하다, 요즘 대화가 없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런 관심 자체가 고마웠나 봐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감정의 변화.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정말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저에게 젊었을 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작은 선물도 주고 로맨틱한 말도 해주고. 당신을 다시 만난 게 운명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 한편에 늘 당신이 있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여자로서 대접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저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일에도 별 관심 없고
기념일도 잘 챙기지 않고. 그런데 준호는 달랐어요. 오늘 예쁘게 입으셨네요. 그 립스틱 색깔 잘 어울려요. 이런 사소한 칭찬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카톡도 매일 수백 개씩 주고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에요 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좋은 꿈 꾸세요 까지. 미영이는 옆에서 계속 응원해줬고요. 미영 언니, 인생이 한 번뿐인데 후회하지 말고 살아. 미영 남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좋더라. 미영 나도 남편 잃고 나서 깨달았는데 사랑은 정말 소중한 거야. 선을 넘은 그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남편은 회사 송년회 때문에 늦는다고 했고 아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나갔고 집에 혼자 있는데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특별한 날인데 혼자 있기가 좀. 미영이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예쁘게 꾸미고 가라며 부추겼어요. 전화로 언니 인생 한 번뿐이야. 후회하지 말라고 했고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어요. 분위기도 좋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예쁘게 되어 있고 준호가 와인도 주문하고 꽃다발도 준비해 왔더라고요. 당신과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평소보다 준호가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손도 잡고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밤은 헤어지기 싫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은밀한 만남의 시작. 그 후로는 한 달에 서너 번씩 만났어요. 항상 미영이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어요. 언니, 내가 오늘 쇼핑 간다고 해. 남편분한테는 나랑 같이 간다고 해. 언니랑 찜질방 간다고 할게. 우리 같이 영화 본다고 하자.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미영이와 저는 워낙 자주 만나는 사이였으니까요. 준호와의 만남은 정말 달콤했어요. 마치 20살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호텔에서 만나기도 하고 멀리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당신 때문에 다시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게 얼마만인지. 준호도 저에게 이런 말들을 계속 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컸어요. 이상한 징조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째, 준호가 가끔 피곤해 보였어요. 만나는 중간에도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다른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냥 사업 관련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둘째, 미영이가 가끔 준호 얘기를 물어볼 때 표정이 묘했어요. 요즘 준호 오빠 어때? 잘 만나고 있어? 라고 물으면서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셋째, 동네 사람들이 절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아줌마가 요즘 많이 바쁘시네요. 자주 나가시던 데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하더라고요. 넷째, 준호가 가끔 미영이가 안부 물어보더라라고 하는데 미영이한테 물어보면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인 발견. 올해 2월 어느 날이었어요. 준호와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그런데 카페 창가 자리에서 미영이와 준호가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걸 봤어요. 깜짝 놀라서 숨어서 지켜봤는데 둘이 손을 맞잡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친구 사이의 손잡기가 아니라 연인 사이의 그런. 더 충격적인 건 둘이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뽀뽀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준호가 뭔가 말하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오늘도 그 여자 만나야 해서 피곤해.
미영이가 조금만 더 참아. 우리 계획대로 하자라고 답하는 게 들렸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저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연기를 해야 했던 그날. 그날 준호와 만났는데 정말 연기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준호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답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그런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미영이가 항상 저희 만남을 주선해 준 것, 알리바이를 만들어 준 것, 그리고 준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뒷조사의 시작. 그 다음 날부터 몰래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미영이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저 미영아, 혹시 준호랑 따로 만난 적 있어? 미영 아니야. 왜? 너 혹시 질투하는 거야? 히읗히읗 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미영 나는 너희 둘이 잘 되라고 도와주는 거야. 내가 왜 준호랑 따로 만나겠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준호의 SNS도 찾아봤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을 보니까 미영이와 찍은 사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저와 만나기 전부터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공통 지인들한테도 슬쩍 물어봤어요. 준호 요즘 어떻게 지내? 아, 걔 요즘 여자친구 생겼다더라. 여자친구? 응, 미영이라고 하던데. 남편 잃은 지 얼마 안 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더 큰 진실. 더 조사해보니까 준호와 미영이는 이미 2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요. 미영이 남편 장례식 때 준호가 조문을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왜 저를 끌어들인 걸까요? 더 알아보니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어요. 미영이와 준호의 관계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죽자마자 바로 남자 만나네, 채통도 없이 이런 식으로요. 특히 미영이가 준호 때문에 다른 남자들과도 만난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준호가 바람둥이라서 미영이 외에도 여러 여자를 만난다는 거였어요. 미영이는 이런 상황에서 화살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만들어서 자신은 친구를 말리려고 노력한 선량한 사람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게 계획이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동창회에서 준호를 소개해준 것부터가 그랬어요. 미영이가 먼저 준호에게 내 친구 중에 외로운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카톡방을 만든 것도, 계속 우리를 엮으려고 한 것도, 데이트 자리를 만들어준 것도, 심지어 제가 준호와 만나는 날짜와 장소까지 미영이가 다 정했잖아요. 거기 분위기 좋다더라. 그날이 좋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게 한 것도 그랬고요. 미영이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라고 하면서 부추긴 것도. 미영이는 저와 준호의 관계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적절한 타이밍에 동네에 소문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친구를 말린 선량한 사람 역할을 하면서요. 남편이 알게 된 과정. 3월 초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여보 할 말이 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알았나? 회사 김 과장 부인이 그러는데 당신이 남자랑 만나고 다닌다고 하던데 김 과장 부인이 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아줌마였어요. 결국 소문이 남편 회사까지 들어간 거였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우리 집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 그럼? 그런데 사진까지 보여주더라. 사진이요?
누가 찍었을까요? 당연히 미영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김 과장 부인이 그러는데 미영이가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서 어떻게 말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순간 미영이의 계획이 다 보였어요. 저를 이용해서 자신은 선량한 친구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남편과의 긴 밤. 그날 밤 남편과 밤새 얘기했어요. 처음엔 발뺌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왜 그랬어? 남편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음이 터졌어요. 남편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었거든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미영이가 어떻게 우리를 엮었는지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만남이었는데 점점 깊어진 것, 그리고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미영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 사람이 계속 부추긴 거야. 하지만 이것도 변명이었죠. 결국 선택은 제가 한 거니까요. 남편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당신도 외로웠을 거야. 내가 너무 소홀히 했나 보네. 여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 사람을 만날 거야? 아니야. 이제 끝낼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서로에게 소홀해졌는지, 어떻게 해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미영이와의 마지막 대화. 다음 날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냥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났는데 미영이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준호 오빠랑 뭔 일 있었어? 바로 직격탄을 날렸어요. 너 준호랑 사귀는 거 다 알고 있어.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 너희 둘이 카페에서 뽀뽀하는 거 봤어. 그리고 준호가 그 여자 만나는 게 피곤하다고 하는 것도 들었고. 미영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2년 전부터 사귀면서 나를 왜 끌어들인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이용한 게 아니라 언니도 재미있어 했잖아.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소홀히 당하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내가 기회를 만들어준 거야. 기회를 만들어준 거라고? 그래, 언니도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잖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동네에 소문낸 것도 네가 한 거지? 나는 그냥 걱정돼서 몇 사람한테만 상의했는데. 상의했다고? 내 남편 회사까지 소문이 들어갔는데?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소문이 커진 거지. 이 사람은 정말 반성할 생각이 없었어요. 준호와의 마지막 만남. 준호에게도 연락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미영이랑 사귀는 것도 저를 이용한 것도. 처음엔 당황하더니 나중엔 정말 개념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당신도 좋아했잖아요. 미영이가 시킨다고 억지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미영이랑 사귀는 거 왜 숨겼어요? 말했으면 만나줬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결혼 생활에 만족 안 하고 있었잖아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죠. 필요에 의해서라고요? 네, 저는 외로웠고 당신도 외로웠고. 그런데 이제 끝내자고 하니까 섭섭하긴 하지만 이 사람도 미영이만큼 이기적이더라고요. 미영이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미영이도 이제 질렸어요. 너무 집착이 심해서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 후로 동네의 소문이 더욱 커졌어요. 미영이가 친구를 말리려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같은 아파트 김 아줌마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친구 때문에 잠도 못 잤다고 하더라. 네? 당신이 그 남자랑 만나는 거 말이야. 미영이가 몇 번이나 말렸는데 듣지 않았다고. 미영이가 완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정신 차린 것 같더라. 미영이가 그렇게 말하던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큰 아이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집에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네에서 엄마 얘기가 많이 나온다던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잠깐 정신 없었어. 아빠는 알고 계세요? 응, 아빠랑 얘기했어. 큰 아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며느리도 이상하게 볼 텐데. 대학생인 둘째도 친구들한테 들었는지 집에서 저를 피하더라고요. 정말 가족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가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다는 거였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들었는데 40대 초반에 이혼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보다 훨씬 젊고 예쁘다고. 미영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번 우연히 마주쳤는데 완전히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고 표정도 어둡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준호가 미영이를 차버렸대요. 이제 질렸다. 나이 차이도 나고 번거롭다는 식으로. 미영이가 준호한테 매달렸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카페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걸 사람들이 봤다고. 저에 대한 동네 시선은 정말 차가워졌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다들 외면하거나 수근거리고 그 사람 남편도 참 불쌍하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들 생각은 안 하나.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장보러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속삭이고 동네 미용실도 가기 어려워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같은 아파트 엄마들이 절 피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같이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었는데 이제는 저를 보면 어색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생각보다 포용력이 컸어요. 당신도 외로웠을 거야. 내가 너무 일만 하느라 소홀히 했나 보네. 여보, 미안해요. 미안해할 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부터는 더 자주 대화하자. 남편과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위기가 오히려 부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은 예전보다 남편과 대화를 더 많이 해요. 서로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됐고요. 남편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데이트도 자주 하자고 했어요. 미영이는 정말 자업자득이었어요. 준호한테 차인 후에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동네에서도 미영이가 사실은 그 남자랑 먼저 사귀고 있었다는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럼 친구를 속인 거네라면서 미영이를 더 나쁘게 보기 시작했고요. 미영이가 몇 번 저한테 연락을 시도했어요. 언니,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언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나 정말 힘들어. 너 힘들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준호한테 차였어. 이제 정말 혼자야.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미영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정말 동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큰 아이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관계가 회복됐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고요. 둘째는 아직도 좀 서먹해요.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가 많았나 봐요. 엄마 정말 창피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라면서 중간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은 많이 안정됐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오히려 예전보다 좋아졌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동네 시선은 아직도 좀 차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새로운 소식거리들이 생기니까 사람들도 제 얘기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미영이는 결국 이사를 갔어요. 더 이상 이 동네에 있기 어려웠나 봐요. 준호도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완전히 믿으면 안 된다는 것. 40년 지기 친구가 저를 이렇게 이용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둘째, 남편의 소중함.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일을 뻔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셋째, 작은 일탈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처음엔 그냥 옛 친구 만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결국 가족 전체가 힘들어하게 됐어요. 넷째,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의 구별. 진짜 친구라면 저를 위험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섯째, 소통의 중요성. 남편과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꼈고 그것이 이런 일의 시발점이 됐어요. 정말 후회돼요. 돌이킬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미영이를 원망하기보다는 제 자신이 한심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지.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려고 해요. 남편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일상. 요즘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저녁에 같이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도 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와 만날 때는 스릴은 있었지만 불안함도 컸거든요. 언제 들킬까? 가족한테 상처를 줄까? 그런 걱정들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해요.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 아이들의 서먹함,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실망. 하지만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요. 부부 상담도 계속 받고 있고 개인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자책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영이에 대한 마음. 미영이에 대해서는 미움보다는 실망이 더 커요. 4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가끔 미영이 생각이 나면 그래도 한때는 진짜 친구였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해도 그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특히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계속 주선하는 친구는 정말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결혼 생활이 지루하고 외롭다고 해도 일탈보다는 배우자와의 대화가 먼저예요. 저도 그때 남편과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험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계속 부추기고 뒤에서 조종하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창피하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용기 내서 써봤습니다.
저 같은 바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으면 해요. 4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30년 결혼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지금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더 행복해요. 위기가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준 셈이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잘 지키시길 바라요. 그리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잘 구별하시길. 다시 한번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세요. 이 사람 하루에 18시간을 먹어요. 찌양의 리얼집 공개. 눈 떴더니 야식 흔적 가득. 진짜 집 맞아. 냉장고가 4대. 간식 창고는 편의점급. 비즈니스라면 이건 콘텐츠용 라면입니다. 찌양 먹는데 살은 내가 쪄요. 10kg 쪄서 집도 피함. 나는 먹어도 살 빠지고 운동하면 살 쪄요. 참견인들 기절.